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대대적인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강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층고 제한도 폐지하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갖추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치수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박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시장이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정책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번 한강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오 시장의 첫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한강 르네상스의 연장선입니다. 오 시장이 직을 걸고 진행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사퇴하면서 표류했던 한강 개발 아이템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강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강에 대관람차, 수영장, 크루즈 등의 시설물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적인 시설물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간에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가 이 대관람차 조성 계획인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만들 예정입니다.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시는 연간 3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에 완성 목표입니다.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시는 인근의 전망타워, 캠핑장 등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전에 오세훈 시장 가면 아라뱃길 연결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던 계획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요. 네, 2010년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에 서울항을 만들고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해당 계획은 좌초됐는데 이번에 재추진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데 1단계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 2단계는 서울항 개항입니다. 오는 2026년 서울항이 열리면 서에서 출발한 크루즈가 한강에 정박하고 반대로 한강에서 출발한 크루즈가 제주까지 당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서울항을 국제항으로 키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앞에 언급한 두 시설물은 관광객 유치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일상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한강변 주거지에 대한 규제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울 방침인데요. 대표적으로 35층 층고 제한을 풀어서 스카이라인의 다변화가 기대됩니다.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줘 아파트 외형 다변화를 유도할 방침이고요. 한강뿐만 아니라 수변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변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여의도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강의 변화는 알겠는데 좀 자주 이용을 하려면 이 접근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시는 한강 배우지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한강공원에 갈 수 있게 접근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강변 주거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 해등 부지를 접근 통로로 만들고 나들목을 추가하고 오래된 나들목은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도로를 지화해 도로 상부를 녹지로 조성하는 초록길 사업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시민에게 점차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동성과 관광명소 목적 등으로 UAM, 도심 항공교통도 구상 중인데요. 시는 잠실과 뚝섬을 연결하는 곤돌라를 민자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강 개발에 대해서 우려사항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파괴 같은 문제나 또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환경 파괴 문제는 15년 전 한강 르네상스 당시에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안인데요. 강변의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 조성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경실련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환경 파괴에 더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강변에 각종 인공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해 예산이 낭비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한강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생물종이 다양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수달이 2016년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에는 지류인 탄천, 중랑천, 색강 등지에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사업, 민간자업이 투입돼 운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라도 마무리가 잘 돼야 하는데 지금 이 계획들이 오 시장 임기 이후에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전임 시장의 대표 정책들이 시장 변경 이후 사장되는 우려를 오 시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당시에도 대표적인 샛빛 둥둥섬을 예로 들었습니다. 후임 시장 취임 이후 샛빛섬이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오 시장은 자신이 퇴임하고 나서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H의 한강사업본부를 만들거나 별도 주식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데요. 이 중 오 시장은 SH의 전담 조직을 만들 경우 특혜 시비도 없어지고 여러 사업을 통합관리해서 민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